어제 너무 제가 갑작스럽게 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, 공모전 한 두 군데 중에 긴 원고를 받는 한 군데, 그쪽에 그냥 일반 투고를 했어요. 그게 보니까 공모전에서 받는 양보다 일반 투고는 양을 더 적게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동안 써놓은 거 이렇게 뭐 시놉시스 뭐 로그라인 이런 거 그냥 착착착 정리한 다음에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게 바로 낸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냈더라고요. 그래서 새끼 찍지를 못했고,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하지만 난 알아, 떨어질 거야. 기획서가 붙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아요. 여태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웹툰 작가가 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일단은 저는 좀 작가가 된 게 약간 얻어 걸렸어요. 원래 웹툰 작가가 되기 전에 20대 때는 20대 전부를 웹툰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, 취미생활이랄 것도 전부 다 웹툰이랑 상관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29살 때쯤에 다시 덕질을 시작해가지고, 그때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,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맞다, 나 옛날에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지 이런 생각이 나면서 웹툰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렇게 해서 그것도 30대 들어서 바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, 30대 들어서 처음 몇 년은 그냥 덕질하면서 놀다가 결심을 하게 되고, 그때 이제 웹툰 작가가 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에서 아는 지인분께서 어시스턴트 자리를 하나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해서 웹툰 어시를 한 3년인가 했는데, 처음에 어시를 시작하고 나서 약간 편한 거예요. 어쨌든 남의 그림에 채색해주고 남의 그림 선화해주고 이런 거지만, 그림은 그리고 있고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것도 괜찮은데, 프로 어시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1년, 2년 지나면서 아니구나.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 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웹툰 작가 제가 이제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개인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린 거예요. 그때 당시에 좀 그림을 그리기가 좀 무서웠던 일들이 좀 있어서 일하는 거 외에는 그림을 전혀 안 그렸어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시스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둔 포트폴리오 그대로였는데, 일단 이거라도 지금 빨리 포트폴리오를 돌리면서 그때 기획 짜고 있던 스토리도 정리를 틈틈이 하고, 포트폴리오도 틈틈이 업데이트 하자, 일단 지금이 있는 거 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
그때는 제 오리지널 기획이 완성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웹소설을 웹툰화 시키는 작화가를 구하는 자리에 많이 지원을 해놨는데,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에서 그따위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. 너무 감사하게. 저는 처음에 메일 받고 이분들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? 이 생각까지 했어요.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했지 싶을 정도로 딱히 고민도 없어 보이고 좀 별로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PD님과 에이전시 PD님과 미팅을 하게 됐는데, 그 포트폴리오에 제가 당시에 이제 따로 기획하고 있던 스토리에 캐릭터 디자인 시트를 넣어놨어요. 저희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 시트라고 캐릭터의 전신이랑 캐릭터 표정 한 3, 4개 정도를 얼굴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해서 이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신장, 몸집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걸 캐릭터 시트라고 하는데, 그 캐릭터 시트를 4명 거를 넣어 놨었어요. 근데 그거를 보셔가지고 작가님 왜 이쪽으로 지원을 하셨냐, 혹시 오리지널은 안 하고 싶으시냐, 생각이 없으시냐, 이렇게 하시기를 말씀을 하셔서 아니라고, 저 오리지널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, 그러면 혹시 오리지널을 지금 짜두신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빌드업을 해서 같이 해보자. 그리고 여기 넣어두신 이 캐릭터들은 어디 뭐냐 이래서, 이게 지금 짜고 있는 기획의 캐릭터들인데 아직 이게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다 했더니,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빌드업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낸 게 이제 데뷔작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뭐랄까 되게 일이 잘 풀렸어요.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려서 쉽게 된 케이스고, 물론 작품은 잘 안 됐지만 이상하게 저는 작가 되기 전에 어시 생활할 때 나는 작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작가가 될 거야 라든지, 나는 스토리가 진짜 대박이니까 작가가 될 거야 라든지, 이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작가가 될 거야,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고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을 완결을 내고 났는데, 이제 작가가 되는 것보다 작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. 차기작이 정말 안 잡혀서 통과가 진짜 안 되고, 그런 작화 자리에 지원하는 것도 전부 다 통과가 안 되고, 그래서 사실 테스트는 진짜 많이 봤어요. 이 테스트, 저희 작가들도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어쨌든 그것도 다 떨어졌고, 그래가지고 진짜 어떡하지만 하면서 10개월이 지났어요. 근데 이제 10개월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뭐라도 하자 싶어서, 그러면 백수 생활하는 거 그냥 브이로그를 찍어서 기록해 놓자. 이건 나중에 보면은 내가 혼자 보면은 개웃기겠다. 이렇게 해서 브이로그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단편 원고에 지원을 뒀던 게 이제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고, 지금 상황에 이르른 거죠. 근데 뭐랄까, 앞으로도 계속 이 단편이 끝나면 또 기획서를 내야 할 거고, 언제까지 내가
백수이지 모르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는 충분히 각오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번보다는. 의외로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. 이게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어시 일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그런 작가인 지인분들한테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여기 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좀 가혹한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. 근데 막상 실제로 제가 이렇게 딱 닥쳐보니까 그게 제가 각오한 것보다는 훨씬 심하더라고요. 어제 그저께 투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때 너무 호로록 이렇게 투고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랄까 약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초조해지고 있어요. 아, 붙여줘. 연재하고 싶어. 연재시켜줘.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.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. 그러니까 이번엔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줘. 맞아.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줘. 할 수 있을 만큼 날 예쁘게 봐줘. 예쁘게 봐줘. 뽑아줘. 물 먹어요. 영춘아, 엄마 물 먹어? 예언인가? 저희 집 고양이의 예언이 맞아버렸습니다. 물을 먹었습니다. 광탈했어요. 네, 떨어졌고요. 일단 보완을 해서 다시 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곳에 또 같은 작품 내는 거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다른 곳에 좀 내볼 생각이고요. 우울합니다. 많이 우울해요. 우울하고 속상합니다. 네. 예전에 어떤 PD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투고를 한 작품이 투고에서 떨어졌을 때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떨어졌는지 알았으면 좋겠다.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다시 내고 싶은데 피드백을 전혀 안 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PD님께서 만약에 한 군데만 고쳐서 될 기획이었다면 그 기획은 붙었을 거래요. 붙어서 그 부분만 고쳐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제안을 했을 텐데 너무너무 고칠 게 많아서
희망이 없는 거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 기획은 그 회사에서 봤을 때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죠. 슬픕니다. 슬퍼요. 어쨌든 네, 그렇고요. 다음에는 좀 밝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안녕.